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김태환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김태환 사장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나병현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나병현 기자입니다. 네, 최근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자회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최근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 원가 기준으로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변경되게 됩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 가액으로 계산하면 5조 6천억 원 정도이지만 개정안 기준인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30조 원으로 3%를 훨씬 웃돌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지금 309조 원이고 현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은 총 자산의 이제 3%니까 한 9조 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 제한선을 훌쩍 넘기게 되니까 결국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일부를 팔아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처분해야 되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5.6%를 팔아야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0.9% 정도는 팔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험업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5%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지분율이 11.5%까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삼성물산을 거의 이제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이제 놓고서 지배구조 개편을 다 추진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얘기겠군요. 네, 이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삼성물산이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처분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급등하면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는 20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전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그게 결국은 삼성그룹의 미래 산업의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지분을 삼성물산이 내다 판다? 그걸 검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면은 원래 샀던 것보다 이제 차익을 남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부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맞교환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는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네, 이것도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데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해서 그 돈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전자 등 돈 많은 계열사들에 넘기면 재원 문제도 해결되고 시장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면은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바이오 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또 삼성물산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가는데 자금 문제나 이런 것도 또 순조롭게 해결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앞서 말했듯이 반도체와 바이오 사업이 사업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연관성이 좀 더 높고, 삼성전자의 막대한 자금을 바이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 되는 이런 구조, 이런 좀 독특한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에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비용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했을 때 법인세만 약 5조 원 이상을 부담해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분식회계에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수사, 재판,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아직 1심 재판 중입니다. 네, 정말 이게 터졌을 때 시장 전체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시간이 좀 지금은 지났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잊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다시 짚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내린 그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처음 제기했었는데요. 그 뒤에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제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수정, CEO, 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금융위의 처분에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는 그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김태한 사장도 분식회계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거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러지 않았었나요? 네, 검찰은 김태한 사장에 대해서 2019년 5월과 7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건 맞지만 그 판결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와야 사태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한 사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률 수수료만 분기당 60억 원이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분기당 60억 원이 넘는 법률 수수료를 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지금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김태한 사장이 이렇게 재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CEO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분식회계에 관여돼 있다고 정부 기관이 이제 판단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증선이는 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검찰 고발하면서 김 사장을 해임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권고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김태한 사장을 두고 CEO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걱정이 좀 되네요. 일각에서는 김태한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 김태한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고요.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김태한 사장은 분식회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슈는 단순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만의 분식회계 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 재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그 삼성그룹이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일부러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이런 그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좀 더 그 이 부회장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이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회계 기준이나 처리 뭐 이런 것들 바꾼 것이 결국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또 김태한 사장 등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기소된다면 현재 상승세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김태한 사장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걸 해결할 방법들,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에서 사업 측면이나 또 지배구조 측면이나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했을 때 당시 그 삼성그룹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와 같은 성과가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하게 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